형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트럼프가 베이징에 갔거든요? 그냥 관광 간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땅을 밟은 게 무려 9년 만이에요. 2017년 트럼프 1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지갑이랑 연결되냐고요? 제가 며칠 전에 증권앱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코스피가 7,822포인트에 마감했더라고요? 역대 최고치예요. SK 하이닉스 하루에만 11% 올랐고, 삼성전자도 6% 넘게 뛰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같은 날 이란이랑 미국 종전 협상이 완전히 깨질 뻔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주식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올랐어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 이 이상한 현상의 정체, 그리고 앞으로 내 투자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해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얘기 드릴 거거든요. 우선 이번 회담이 얼마나 어렵게 성사된 건지부터 알아야 해요. 원래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날짜가 3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미뤄졌어요. 왜냐고요? 이란 전쟁 때문이에요. 형들, 올해 미국이란 이란이 전면전 상태인 거 아시죠?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겠다고 군사작전에 들어갔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겠다고 맞불을 놨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거기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예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중국에 한 가지를 요청하려고 한 거예요. 야, 너네가 이란이랑 친하잖아. 이란 좀 설득해줘.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의 무려 90%를 사가는 최대 고객이거든요. 중국이 한마디 하면 이란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그냥 무역 얘기하러 간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중동전쟁 종식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트럼프가 베이징 가기 불과 사흘 전에 이란이 종전 조건을 또 거부했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발끈했고요. 협상이 또 깨질 뻔한 거예요. 그래도 회담은 강행됐어요. 왜냐? 트럼프도 시진핑도 이 회담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형들, 협상이라는 게 결국 카드 게임이에요. 누가 더 좋은 패를 들고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 지금 어떤 패를 들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패를 먼저 봐요. 트럼프의 최강 무기는 원래 관세였어요. 네 물건에 세금 왕창 매기겠다는 협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10%가 위법이라고 판결해버렸어요.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 꺼내놓을 카드 하나를 법원이 낚아챈 거예요. 그 대신 트럼프한테는 반도체 카드가 남아있어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이걸 중국에 팔 수도 있고 계속 막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 방중 경제사절단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빠졌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AI 칩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고 있어요. 그럼 시진핑의 패는요? 중국의 최강 카드는 히토류예요. 히토류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전기차, 스마트폰, 최첨단 무기 만드는데 꼭 필요한 희귀 광물이에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 경제의 약 4%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중국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끊겠다 하면 미국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기차 다 멈춰서요. 이미 작년에 중국이 이 카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미국이 협상장에 나왔어요. 두 번째 중국 카드는 이란이에요. 아까 말했죠? 중국이 이란의 최대 원유 고객이라고. 미국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끝내려면 중국 협조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이에요. 애플,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가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장사할 수 있느냐를 중국이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 두 사람 과연 합의를 원할까요? 정답은 둘 다 원한다예요. 근데 이유가 달라요.
트럼프는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국이랑 뭔가 좋은 딜을 성사시켰다는 실적이 필요해요. 미국 농부들이 좋아하는 대두를 중국이 많이 사준다거나 보잉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매해준다거나 하는 가시적인 성과요. 시진핑도 경제가 쉽지 않아요. 중국 내수가 침체돼 있고 부동산 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면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봐요. 화끈한 대타협은 없겠지만 서로 체면 살리는 관리형 합의는 나올 것이다 라고요. 로이터도 이번 회담이 전면 무역 합의보다는 희토류 공급과 무역 휴전 연장 중심의 관리형 무역에 가까울 거라고 분석했거든요. 이제 핵심이에요. 형들, 한국이 이 게임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알아요? 한국은 미국이랑도 친하고 중국이랑도 경제적으로 엮여 있어요. 수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이랑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한국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살펴볼게요. 시나리오 1. 합의 성공. 미중이 희토류 수출 유예 연장하고 관세 추가 인상 중단하고 미국산 대두랑 항공기 구매 늘리기로 합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한국 수출 기업들 숨통이 트여요. 특히 반도체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같이 늘어요. 코스피는 더 오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고 있어요. 코스피가 7,822까지 오른 게 다 이 기대감이에요. 시나리오 2. 반쪽짜리 합의, 어정쩡한 결과.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희토류 얘기는 대충 해결되고 관세 문제는 유예 연장 정도로 마무리돼요. 이란 이슈는 성과 없이 끝나요.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기대만큼 안 나왔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시나리오 3. 결렬 또는 충돌, 최악의 결과.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거나 두 사람이 대만 문제로 충돌하거나 반도체 제재가 더 강화되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코스피 하락,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이탈이 연쇄로 올 수 있거든요. 이데일리 분석에서도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TSMC나 SK, 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요. 형들, 지금 코스피가 7,800 넘었고 SK 하이닉스가 188만 원까지 갔어요. 증권사들도 줄줄이 코스피 목표치를 올렸어요. NH투자증권 9,000포인트, 시티그룹 8,500포인트, 골드만삭스도 9,000포인트요. 근데 딱 하루 뒤인 5월 12일장 초반에 코스피가 한때 8,000 도달했다가 5% 넘게 급락했거든요. 7,421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외국인들은 7,800 넘던 날에도 무려 3조 9천억 원을 팔고 나갔어요. 개인들이 그걸 받아서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승장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증권사에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올 수 있다는 경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키움증권은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아웃퍼폼으로 낮추기도 했어요. 진짜 위험 신호들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위험, 유가 100달러. 브렌트유가 100달러 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요. JP모건은 이미 2026년 연준 금리 인하는 없고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CM이 페드워치 기준으로 시장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23.7%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직격탄이에요. 두 번째 위험, 파월 의장 교체. 5월 15일, 그러니까 이틀 뒤에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요.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워시, 이 아저씨가 청문회에서 한 말이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어요. FOMC 회의 횟수를 줄이겠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부정적이다. 새로운 물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예측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 히토류 카드의 역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유예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반도체 장비 접근권을 얻어가면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 능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경쟁이 붙거든요. 단기엔 호재, 장기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 이런 미중 담판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9년 G20에서 트럼프랑 시진핑이 딜을 했어요. 관세 전쟁 잠시 멈추기로 했거든요. 그때 주가 어떻게 됐게요? 단기에 쭉 올랐어요. 근데 이후 코로나 오고 반도체 규제 강화되면서 또 빠졌어요. 작년 10월 부산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때는요. 히토류 1년 유예에 합의하고 관세를 57%에서 47%로 낮췄어요. 그때도 단기 주가 급등이 왔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정상회담 전후에는 시장이 기대감으로 오르고 막상 결과 나오면 실망하거나 조정이 와요. 이걸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죠. 근데 이번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란 전쟁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유가는 계속 100달러 위에 머물고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연준은 금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아무리 미중 합의를 해도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형들,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은 이 미중 갈등 게임에서 항상 중간에 끼어 있어요. 안보는 미국이랑 경제는 중국이랑 묶여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수출이 폭발하고 있어요. 3월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300억 달러를 넘었어요. 328억 달러요. 전년 대비 151% 증가했어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38%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냐가 관건이에요. 미국이 중국의 AI 칩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가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미친 듯이 사가고 있어요. HBM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대역 메모리. 엔비디아 AI 칩에 꼭 들어가는 메모리예요. 이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88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만약 이번 미중 회담에서 중국이 반도체 장비 규제 완화를 얻어가면 중국도 HBM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게 5년 뒤, 10년 뒤 얘기라도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거든요. 지금은 최고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긴장해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형들이 궁금한 건 결국 이거잖아요. 지금 주식 사야 해? 팔아야 해? 그냥 들고 있어야 해?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회담 결과 전후 단기 변동성은 대비해야 해요. 지금 시장이 좋은 결과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 있어요. 만약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단기 조정이 와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이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더 그래요. 여유자금 비중 좀 높여두는 게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진짜 구조적 상승이 맞다면 흔들릴 때 죽는 전략이에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수백조 원씩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 모든 AI 서버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요. 한국이 그걸 공급하고 있고요. 이 구조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한 번으로 바뀌지 않아요.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에 최우선 추천 등급을 유지하면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9,000으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2026년 한국 기업 이익이 전년 대비 300%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현대차증권은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12,000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어요. 세 번째, 위험 분산이에요. 반도체 하나만 보지 말고 방산, 에너지도 같이 봐야 해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방산주는 계속 수혜를 받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에너지 섹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현재 1,460원대예요. 달러가 강하다는 건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면 환율 오르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라고 했잖아요. 이 포인트 놓치면 안 돼요. 환율이 오를수록 수출 기업엔 유리하지만 우리가 물건 살 때 비싸져요.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형들,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의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베이징에 간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란 전쟁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 그리고 중간 선거 전에 무역 성과를 보여주는 것. 시진핑도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장은 이미 기대감을 선반영했어요. 코스피 7,822, SK 하이닉스 188만 원. 단기적으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구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라는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위험은 유가 100달러 고착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이란 전쟁 장기화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당장 모든 걸 팔거나 사라는 게 아니에요. 회담 결과 보고 흔들릴 때 좋은 기업 담는 전략이에요. 형들도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벼락부자 되는 사람보다 꾸준히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 이번 미중회담, 단기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큰 그림에서 봐야 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제과학실이었습니다.